안녕하세요. 캡틴 스타입니다. 8월에 올렸던 영상들, 도서 후기들에 대해서 총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8월에는 총 27편의 도서 리뷰, 7월 총 정리 영상까지 포함했습니다. 7월에는 18편, 8월에는 27편, 총 45개의 영상을 올렸고요. 물론 이제 총 정리 영상이 하나 있었으니까 도서를 소개해 준 것들은 26개가 되겠네요. 영상들에 대한 세부 내역은 유튜브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알라디나 TV 채널로 넘어와서 나머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알라디나 8월에 올라온 영상이 총 4개 영상이 올라왔고요. 그 중에서 제가 27개로 올렸으니까 반은 넘게 올린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총정리 영상을 올렸고요. 두 번째는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라고 상당히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 현실을 제대로 이제 통찰력 있게 알려주는 도서였습니다.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, 이 책은 정말. 그런데 이제 8월이 아무래도 주제가 미스터리 추리물이다 보니까요, 그런 살인사건이라든지 마약,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읽었는데요. 가장 좀 공을 들였던 영상이 프랑켄슈타인. 제 첫 부분을 보면 상당히 좀 놀라운데요. 불행 때문에 악마가 됐다고 괴물이 얘기합니다. 그래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면 다시 선한 자가 되겠다는 소설 속 이 괴물의 외침이 나오는데요. 200년 전 소설 속의 외침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는 게 좀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. 최근에 8월에 그리고 여전히 묻지마 범죄, 묻지마 살인 같은 일들이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불행하기 때문에 나의 과거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현재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괴물 같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? 과연 우리는 지금 200년 전 프랑켄슈타인이 창조했던 그런 괴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? 그런 생각을 들게 했던 작품입니다. 프랑켄슈타인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이 추리, 미스터리물, 장르적인 재미가 있었던 작품은 이 침입자들인데요. 이 작가님이 소설을 쓰시면서, 이 택배업을 하면서 틈틈이 소설을 쓰셨기 때문에 이 택배라는 이 현실적인 내용들이 너무 사실감 있게 잘 녹여져 있고요. 이 뒤에 후속편에 나오지만 이 사실은 용병이었죠. 엄청난 전투기력을 가진 범상치 않은 40대 이 택배기사로 나옵니다. 그런데 이제 후속편 파괴자들보다는 이 침입자들이 훨씬 더 소설 읽는 재미가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현재 요즘 우리나라 사회도 이제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데요. 일본 소설입니다. 스노우엔제. 여기서 발생했던 이 엽기적인 사건이 최근에 벌어진 일하고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는데요. 이 소설이 나온 지는 좀 됐거든요. 일본 대낮에서 어떤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폭주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돌진해서 사람들을 치고 그 흉기를 들고는 백화점에 집에서 또 사람을 또 몇 명 더 살해하고 그리고는 갑자기 테라스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엽기적인 일이 생깁니다. 알고 봤더니 금지된 약물 스노우 엔젤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하고는 환각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괴물 좀비로 오인하고는 죄책감 없이 막 살인을 해버린 거죠. 그래서 벌어졌던 일들인데 이게 이제 약간 프리퀄적인 작품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데블 인 헤븐이라고 해서 데블 인 헤븐까지 보면 이게 좀 아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작품이었습니다. 그리고 좀 아무래도 좀 조회수 욕심이 나서 조회수 요즘 높일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화제작이죠. 무빙이 지금 실사화에서 나오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. 원작은 이제 강풀 만화가의 이제 웹툰이고요. 이게 이제 5편으로 만들어졌던 건데 원작에 없는 캐릭터들이 나오면서 좀 그게 긴장감을 초반에 좀 줬던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 이제는 무빙에 나왔던 캐릭터들하고 원작하고 한번 좀 비교해보는 그런 식으로 한번 다시 후속 영상을 하나 만들어둬도 괜찮겠다. 얘기들을 좀 못다한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캐릭터 비교를 하면
흥미진진한 내용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좀 많이 나왔죠. 그래서 1300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넷플릭스 DP는 의외로 안 나오더라고요. 네, 무빙 더 인기가 있나 봐요. 그리고 저 오늘 마지막으로 올렸던 영상은 미스터리 대상, 코진 미스터리 대상을 받았던 이제 백조 세탁소라는 소설인데요. 코진 미스터리라는 게 이제 소도시나 마을에서 벌어지는 범죄 추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장르라고 해요. 네,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좀 미스터리 추리물이지만 좀 하드하지 않고 약간 소프트한 느낌의 그런 사건들과 그 생활 밀착형 캐릭터들이 나와서 그런 아기자기한 맛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이것도 재밌습니다. 이게 8월도 열심히 달렸고요. 9월은 그래도 좀 정서적으로 순화가 될 수 있는 그 테마더라고요. 주제가 가을에는 에세이. 그러니까 8월에는 좀 너무 미스터리 추리물 위주로 보다 보니까 살인사건, 마약, 죽음 이런 내용들 위주로 보다 보니까 좀 정서적으로 피폐해지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9월에는 에세이 위주로 책을 읽다 보면 리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좀 많이 순화될 거로 기대가 됩니다. 자, 그럼 9월에도 한번 열심히 에세이 위주로 그리고 또 좋은 들려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책과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거 위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9월에 또 만나겠습니다. 안녕.